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저도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영상인데요. 바로 아쿠아메탈스라는 기업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차트는 퓨어셀을 비롯해서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주가와 굉장히 닮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정권의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 이 아쿠아메탈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투자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체로 납산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뭔가 요즘 핫한 키워드인 친환경의 2차 전지, 이런 치트키 느낌이죠.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쿠아메탈스는 현재 나스닥에 AQMS라는 티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14년 미국에서 설립된 납 재활용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업체입니다. 기업이 설립된 지 7년치 안 되었지만 이미 이 회사는 약 113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제된 납을 바로 배터리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특허를 신청하기도 했고요. 이 기업은 누가 뭐라 해도 바이든 행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환경 정책의 이제 수혜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한 아쿠아 리파이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납산 배터리 LAB죠. 이 납산 배터리를 재활용하며 새 납산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산은 이미 전 세계에서 재활용을 하며 다시 재충전을 하는 원자재인데, 아쿠아메탈스는 기존의 재련 방식과는 달리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납을 재활용합니다. 또 전 세계 유일무이한 회사이기도 하죠. 참고로 납은 굉장히 흔하고 저렴해 보이지만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의 납축전지, 데이터 센터, 태양열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는 필수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이 아쿠아 메탈스의 목표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재련 방식을 대체하여 환경 문제 없이 납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즉 한마디로 이쪽 산업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자처하는 건데요. TMI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 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1차 전지는 알칼리성 전지처럼 한 번 사용하고 이제 폐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하는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라는 것은 납축 전지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처럼 충전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전지를 뜻합니다. 뭐 납축 전지가 이제 AQMS의 이제 핵심인 거고요. 보시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납산 전지가 사용된 이제 산업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시장은 SLI 이제 배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스테이셔너리 그리고 포러블 배터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SLI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타터, 라이트, 이그니션의 약자라 해가지고 자동차가 뭐 시동, 조명, 뭐 점화를 할 때 필요한 핵심 부품이죠. 이 스테이셔너리는 거치 축전지라고 부르는데 각종 통신 혹은 전기체들의 예비 전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납산전지 시장은 2024년까지 약 뭐 22억 불 가량 더 커지고 매년 5%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된대요. 전체 성장의 60% 가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뭐 이제 막 생산 설비, 생산과 관련된 시장이겠죠. 재미있는 점은 전체 납산전지의 70에서 85% 가량은 재활용된 납을 사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납은 기존 이제 소재들 중 재활용 비율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비율은 각각 60%와 30%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시면 전체 납산 배터리의 99% 이상이 이제 재활용이 되고, 뭐 납산 배터리는 거의 99% 이상이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80% 가량의 납산 배터리는 이제 재활용된 납을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납산의 재활용 시장은 굉장히 크고 지금도 경쟁자가 많아 보이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쿠아메탈스의 기존 재활용 시장과 이제 차별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거 왼쪽은 이제 기존의 재활용 시장이고 오른쪽은 아쿠아메탈스의 이제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왼쪽을 보시면 기존에는 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스멜팅, 즉 재련 방식을 사용했는데 뜨거운 용광로에 넣고 분해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먼지와 납 축출물 등등 정말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쿠아메탈스는 이제 자사의 이름 그대로 인체에 무해한 화학 성분이 섞인 이제 액상욕조 형태를 통해 이런 식으로 납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어요. 뭔가 혁신적이죠. 그럼 위에서 설명한 기술을 통한 아쿠아메탈의 장점을 간단하게 볼게요. 첫째는 아쿠아 리파이닝 방식으로 정제를 하면 오히려 기존의 재련 방식보다 순도가 훨씬 높은 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도가 자그마치 99.996%입니다. 거의 완벽이죠. 또한 최근 들어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납과 비소 등을 포함한 유해 물질에 대해 관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아쿠아메탈스의 기술을 통해 선진국에도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눈치와 제재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재련 방식에 비해 생각보다 생산 원가가 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즉 순도가 더 높은 좋은 퀄리티의 납을 환경 문제 없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죠. 현재 아쿠아 리파이닝은 이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센터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며 라이센스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00개가 넘는 공장들과 협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존의 생산 시설에 아쿠아 리파이닝 제품을 가능한 제품을 붙여서 재련 단계를 이제 대체해 버릴 수 있도록 비교적 이제 간단한 프로세스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배터리의 이제 수요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만들고 싶어 하므로 아쿠아메탈스가 이런 해외 정부들과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보여주고 있고요. 고순도 납산의 중요성과 이 시장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납산 전지는 앞으로 이제 크게 4개의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될 것인데요. 4개의 산업은 기존 자동차 시장, 재생 가능 에너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EV 시장입니다.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SLI 기억나시죠? 이 SLI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이제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적인 소재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할 거예요. 또한 납산 전지는 거치축 전지의 기능을 통해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 시설 등의 백업용 전지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쪽 시장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구조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를 포함한 EV 시장인데요. EV는 아시다시피 리튬 배터리 같은 이제 전기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배터리의 보조 백업 역할을 위해 납산 전지도 함께 들어간다고 해요. 즉 다양한 산업에서 대체 에너지로서의 위상은 꾸준히 지켜질 것으로 보여져요. 네. 뒤에서 물론 이제 리스크 관련해서도 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쿠아메탈스의 간단한 제품 소개인데요. 아쿠아 리파이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계 제품이죠. 아쿠어라이저라는 건데요. 기계 한 대가 1시간에 약 32kg 이상의 고순도 납을 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완전 자동화 기계로 앞서 설명드렸듯 기존의 재련 공장 등에도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납의 순도를 높이면서 환경 문제 또한 크게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약 99.996% 이상의 고순도 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퓨어 매트릭스인데요. 위에 설명드린 아쿠어라이저를 관리 및 통제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도와주고 매일매일의 생산량 등도 이제 관리해주는데 향후 아쿠아 메탈스는 이 소프트웨어를 기계와 함께 판매하면서 라이센스 수익 또한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자, 다음은 얼마 전이죠. 1월 27일에 나온 이제 뉴스인데요. 아쿠아 메탈은 본인들의 아쿠아 리파이닝 기술을 이제 바로 배터리 생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스트리밍 링크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래 기술을 통해 이런 식으로 납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재활용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브리켓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산화작용을 통해 바로 배터리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건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존의 이제 아쿠아 리파이닝 기술인데 기존의 기술보다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중간에 이 재련 단계를 한번 생략해주면서 이제 재활용된 납을 배터리로 만들기 위한 시간과 경제성 또한 대폭 효율적으로 증가시켰죠.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수익 실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구개발에 힘을 쓰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아직 이 단계까지도 오지 못했는데 이제 아쿠아메탈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이고 있죠, 과정을. 다음은 아쿠아메탈의 최근 5년 주가인데요. 왼쪽은 아쿠아메탈, 근데 오른쪽은 이제 최근 들어 핫한 회사죠. 퓨어셀의 차트와 이제 같이 볼게요. 두 개 차트가 생긴 게 좀 비슷해 보여서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퓨어셀도 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데 이 두 기업 모두 2019년 말에는 뭐 주가가 1불도 되지 않았어요. 페니스탁이었죠. 1년 전 최저 주가는 각각 33센트와 1불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이제 뭐 6불이 넘었고 28불이 넘어버렸죠. 물론 이 두 개 기업의 이제 규모와 역사는 절대적으로 달라요. 퓨어셀은 뭐 이전에 한국 포스코와도 거래를 하는 등 힘이 있는 기업이고 뭐 두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 자체도 거의 한 30배가 나죠. 20 몇 배가 맞죠. 뭐 담당하는 사업 분야도 다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친환경 정책을 앞세워서 기존에 소외받던 에너지 관련 기술주들이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아쿠아메탈스랑 퓨어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네 비슷한 수준이죠. 오히려 떨어지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뭐 올라갈 룸도 뭐 존재하지만 반대로 또 내려갈 룸도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다음은 아쿠아메탈스의 향후 매출 성장인데요. 예상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아쿠아메탈스는 아직까지 별다른 매출이 없는데 내년 즉 2022년 여기 2022년 죄송해요.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하고 2023년에는 약 5,20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흑자폭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또한 매출 원가가 크게 들지 않아서 매출과 순이익이 이렇게 정비례로 움직이는 게 눈에 띄네요. 또한 이제 향후 3년까지는 매년 이제 83%가량의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아쿠아메탈스의 지분 구조입니다. 보시면 탑 25개 쉐어홀더들이 전체 주식의 25%만 차지하는 등 사실 뭐 큰 대주주가 없이 뭐 잘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뭐 뱅가드, 뭐 AWM 그리고 뭐 블랙락이 이렇게 눈에 띄네요. 뱅가드와 블랙락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 현재 전 세계 3대 자산 운용 기업이기도 하죠. 얘네가 뭐 여기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요. 또한 AWM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회사도 나름대로 이제 아크인베스트 성향을 보여주는데 혁신성이 있는 저평가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회사도. 네. 그리고 참고로 뭐 여기 스테파는 아쿠아메탈스 현재 CEO입니다. 여기 이분은 CFO고요. 지분율은 뭐 다른 특이사항이 없네요. 이 카넬이 많이 산 거 빼군요. 그렇죠? 자, 최근 내부자 거래를 보면 지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내부자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했는데 최근의 9개월을 보면 이제 많이 팔고 있는 추세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내부자 거래의 현황도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업의 주가가 뭐 기업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르면 뭐 뒤도 안 보고 팔아버리겠죠. 위에서 보시면 아까 현재 CEO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현재 주가가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팔았어요. 더 많이. 좀 사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쿠아메탈스의 위험 요소를 간단하게 보고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아쿠아메탈스는 현재 매출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연구개발은 꾸준히 해주면서 특허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매출이 창출되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현재 납 재활용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아쿠아메탈스가 유일무이하므로 비즈니스가 잘 정착만 된다면 뭐 매출 성장 속도는 굉장히 커 보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가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을 홀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다음은 자금 조달인데요. 매출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보유 현금은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은 현재 보유한 현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당장의 걱정은 없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이제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 회사는 언제든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면은 유상증자는 그냥 필연적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 기업은 이전에 이제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리는 등 자격 미달로 이제 수차례 경고 딱지를 받아왔어요. 나스닥에. 2019년 12월부터 뭐 2020년 10월 정도까지 약 이제 10개월간을 페니스탁, 즉 한 주당 주가가 1불도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거든요.
퓨어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안정됐지만 사실 페니스탁이 된 기업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기업이 정말 바이든 정권의 뭐 수혜주로 뭐 테마주 형식으로 잠깐 반짝 오른 건지 아니면 뭐 주가가 이렇게 뭐 퓨어셀처럼 뭐 자리 잡힐지 뭐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정말 마음 졸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제 등락폭도 클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뭐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실체는 있는 회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납축전지 그 자체에 대한 이제 리스크입니다. 납축전지는 하향 산업이고 뭐 죽어가는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설명드린 대로 납축전지는 활용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뭐 EV를 필두로 납에서 이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납축전지는 앞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누가 뭐래도 요즘 대세는 사실 2차 전지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잖아요. 두 개가 좀 이제 활용 방법은 다르지만 이제 아마 이제 EV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납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아쿠아메탈스에게 이 납축전지 시장이 둔화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죠. 뭐 생산성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 단가 자체가 너무 낮아지면 뭐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약화될 수 있으니까요. 뭐 뒤에 표를 간단하게 볼게요. LG경제연구원에서 발췌한 표인데요. 보시면 이 배터리는 크게 모바일을 포함한 IT 기기와 자동차 그리고 산업기기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과거에 리튬은 용량 등의 이유로 이제 주로 모바일과 IT 기기에만 이렇게 사용되었고 산업기기와 자동차에서는 납축전지가 압도적이었는데요. 최근 보시면 이제 리튬 배터리의 기술력 증가로 인해 또 활용성이 많이 바뀌었죠. 보시면 납축전지의 비중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줄고 있고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원맨쇼이고요. 승용차 산업기기에서 얘네 시장이 계속 잡아먹히고 있어요. 리튬한테 이 차세대 전지로.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대체해주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납축 전지는 그냥 모든 산업에 백업 역할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방향은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격려의 댓글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